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메타, 콘스텔레이션 거래 후 10개 핵 추가, 최대 94% 상승할 것으로 예상. 그리고 자동차 제조업체, 히토류 자석에 대한 중국의 독점을 타개할 해결책 찾기 위해 경쟁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흥미로운 경제 뉴스, 바로 메타의 대규모 원자력 계약과 핵에너지 주식의 잠재적 급등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내용은 인공지능, 에너지, 그리고 주식시장의 교차점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흐름을 담고 있는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하프타운십에 위치한 클린턴 청정에너지센터. 이곳은 미국에서 운영 중인 원자력 발전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발전소가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 중 하나인 메타에 20년 동안 전력을 공급하게 됐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계약은 메타와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라는 회사가 체결한 것으로 단순한 전력 공급 계약을 넘어서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 시대의 에너지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타뿐만이 아닙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역시 각각 비슷한 방식으로 장기 전력 계약을 체결하거나 원자력 에너지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핵에너지 관련 주식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핵발전과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 즉 ETF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엑스 우라늄 ETF는 전 세계의 우라늄 광산과 핵부품 제조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현재 47개의 종목에 분산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는 약 32억 달러에 달하죠. 또 다른 펀드인 바네크 우라늄 및 원자력 ETF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핵발전에 집중한 대형주 중심의 펀드입니다. 그 외에도 레인지 핵르네상스 ETF 그리고 테마스, 우라늄 및 원자력 ETF와 같은 펀드들이 각각 다양한 방식으로 핵에너지 관련 기업을 추종하고 있는데요. 이들 펀드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메타와 계약을 체결한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야에서 가장 큰 성장 가능성을 가진 개별 주식은 무엇일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핵에너지 관련 상장 지수 펀드들이 보유하고 있는 91개 기업 중 최소 9명의 분석가들이 커버하고 있는 48개 종목을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향후 1년 동안 가장 높은 주가, 상승 잠재력을 가진 10개의 종목을 소개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은 캐나다의 데니슨 마인즈입니다. 이 기업의 주가는 현재 약 $2이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4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무려 94%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외에도 넥스젠 에너지 56% 상승 전망, 일본의 후지전기, 호주의 팔라딘 에너지, 미국의 피지앤드,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물산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삼성물산은 현재 주가가 약 15만 원이며 목표가는 18만 원 수준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역시 약 19%의 상승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많은 ETF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이 상위 10개 종목 안에 들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현재 주가가 이미 분석가들의 평균 목표가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투자자들이 이 기업의 가치를 이미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죠. 콘스텔레이션의 주가는 현재 약 $313 수준이며 분석가들이 제시한 평균 목표가는 약 $308입니다. 즉 지금은 고점에 가깝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지금의 생성형 인공지능 붐은 단순한 기술 트렌드를 넘어서 전력 수요, 특히 원자력 에너지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주식시장에서 핵에너지 관련 종목들, 특히 우라늄 채굴업체와 원자력 발전 인프라 기업들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죠. 앞으로 이러한 흐름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공지능은 더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할 것이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원자력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이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이 아닌 기술 기업과의 전략적 연합이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전해드릴 뉴스는 세계 자동차 산업이 직면한 아주 심각하고도 복잡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내용은 미국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기사로 중국의 히토류 자석 수출 통제가 자동차 생산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전기차에 관심이 많으시죠? 조용하고 빠르고 친환경적이라는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생산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히토류 자석이 작은 자석이 지금 세계 자동차 산업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자석, 특히 고온에서도 견디는 성능을 가진 자석을 거의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자석이 바로 전기차 모터, 하이브리드 차량, 그리고 와이퍼나 헤드라이트 같은 일반 부품에까지 널리 사용됩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최근 자국의 히토류 자석에 대해 수출 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 디스프로슘, 테루뷴 같은 핵심 원소가 포함된 자석을 해외로 보내려면 특별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상 수출을 막겠다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전 세계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매우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몇 주 안에 자동차 생산이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대표 자동차 회사인 포드는 지난 5월 시카고 공장에서 익스플로러 차량 생산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자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상황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본, 인도,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도 모두 비슷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업계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출 허가는 일부 나왔지만 이대로라면 조만간 생산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회사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려 할까요? 일부 업체들은 아예 중국으로 생산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 모터를 중국에서 직접 조립하거나 미국에서 만든 모터를 다시 중국으로 보내 자석을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왜 이런 번거로운 선택을 하느냐고요? 바로 수출 규제가 자석에만 적용되고 완성된 모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제조 비용과 운송비를 높이는 것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미국으로 제조업 복귀 정책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회사들로서는 생산을 멈추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대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석을 덜 사용하는 구형 전기 모터로 회귀하는 방안, 혹은 고급 오디오 시스템이나 조절식 시트 같은 프리미엄 기능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어떤 회사들은 이런 부품을 줄이는 설계 변경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기업들은 중국 외 지역에서 자석을 공급받으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유럽이나 아시아 어디에도 현재 자동차 산업에 엄청난 수요를 감당할 만한 자석 공급처는 없다고 말합니다. 즉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중국은 단순히 희토류 원광을 많이 보유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원광을 정제해 자석으로 만드는 기술력, 바로 정제 능력을 세계에서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죠. 다시 말해 희토류 자체보다도 그것을 실제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자동차 산업은 아주 미세한 조각, 치클릭 크기의 자석 하나 때문에 공장 문을 닫을지 말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자석이 없으면 전기차는 물론 하이브리드카, 최신 가솔린 차량조차도 제대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 대신 가솔린 차량을 더 생산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환경 규제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벌금을 물어야 하고 전기차 제조사로부터 구매하는 탄소 배출권도 2027년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동차 산업은 결정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공급망을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중국과의 연결을 더 깊이 할 것인가?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부품 부족 사태가 아닙니다. 이는 국제무역, 제조 전략, 기술 패권, 그리고 글로벌 정치가 모두 얽힌 문제입니다. 하나의 작은 자석이 세계 자동차 산업을 멈춰 세울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으로 희토류 자석을 둘러싼 세계 자동차 산업의 위기에 대한 소식을 마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